그래서 내가 뭐 사고가 났어 뭐랬어. 저 옆에서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진짜 배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승야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저녁을 먹게 됐는데 오늘 메뉴는 돼지막창이거든요. 돼지막창 먹으면서 저의 그 운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돼지막창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가져왔어요. 진짜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돼지막창인데 오늘은 돼지막창이랑 이거 막장이랑 블루문 맥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 얼른 밥부터 먹어볼게요. 코가 괜찮네. 이거 얼마 전에 처음 사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짠. 무슨 거품밖에 없네. 원래 돼지막창에는 소주지만 제가 오늘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소주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집에 소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올까 하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맥주를 먹기로 했습니다. 막창 먹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미친 맛이야. 너무 맛있어.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다. 배고파가지고 몇 점 먹을게요. 진짜 미친 맛이다. 오늘은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요즘 운전을 배우고 있거든요. 남편한테. 사람들이 남편한테 운전 배우지 마라. 가족한테 운전 배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많이 싸운다. 절대로 남편한테 운전 배우지 마라 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성격이 되게 온화해요.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싸우는 거와 별개로 먼저 이렇게 화를 버럭 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를 내면은 내가 냈지 남편이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하에 운전 연수를 배우게 되었는데, 제가 왜 남편한테 운전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맥주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오렌지 껍질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끝맛이 뭔가 과일 향이 나거든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전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2009년인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면허는 딴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면허를 딸 때만 해도 운전면허 시험이 진짜 너무 쉬웠어요. 뭐 T, S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조금 가면은 바로 합격해주고 진짜 면허 같지도 않은 면허였거든요. 면허증은 있지만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실력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나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딱히 운전할 일이 없었어요. 대학생 때였으니까. 학교랑 지하철역이랑 가깝기도 했고 저는 진짜 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차 끌고 다니면은 더 거리가 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그냥 지하철 타고 만나고 약간 그런 게 더 편했던 시절이어서 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동네에 신혼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전이랑 결혼 후랑 회사에 가는 동선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버스 타고 맨날 다녔으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남편 차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차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약간 버르장머리가 나빠진 거지. 동선이 저희 집, 저희 회사, 그 다음에 남편 회사 이렇게 동선이거든요. 뭐 거쳐가는 그냥 길이라서 저를 그냥 내려주고 남편이 가고 이런 코스로 매일 아침 출근을 하다 보니까 버스를 못 하겠는 거야. 버스 타면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저도 나도 차를 살까? 라는 생각을 한 1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남편 차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컸고 뭔가 소형차를 끌어야지 차를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초보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남편 차가 티구안인데 티구안이 제가 탔을 때 너무 이 차폭도 넓고 못 타겠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냥 내 차를 하나 경차나 이런 걸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1년 전부터 하게 됐었어요. 남편 차로 운전 연습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진짜 거의 무면허 수준의 운전 실력이었거든요. 그 실력으로 운전을 이걸 하려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특히 또 외제차 긁으면 어떡해.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에 완납해가지고 가져온 차라서 저의 지분은 정말 1도 없단 말이에요, 차에. 제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부부지만 오빠가 사온 물건은 오빠 거고 또 나의 이름으로 된 물건이 있어야지 내 거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저희 가족들도 다 이런 성격이라서 남의 물건을 빌릴 때는 정말 소중히 쓰고 약간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물건이 있어야지 편한 타입인 거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차 긁었다가 남편이 막 뭐라고 안 하더라도 스스로 너무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차 긁으면 뭐 나만 아프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아니다 이렇게 연습을 미루다가 그냥 난 차 뽑아서 내 차를 그냥 운전을 하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 연습도 안 하고 1년이 지났죠. 그러다가 제가 차를 살 돈을 다 모았어요. 저는 이제 할부 안 하려고 완납하려고 제 용돈이랑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모았거든요. 오빠도 오빠 차를 결혼 전에 완벽하게 오빠 돈으로 사왔으니까 나도 내 돈으로 내 차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애기 낳고 애기랑 같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려면은 운전도 잘해야 되고 차도 2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차를 견적을 뽑으러 갔었어요. 2번이나 가서 견적도 뽑아오고 거의 이제 계약을 할까 말까 거의 다 생각을 해놨었는데 제가 일단 차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야. 난 운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차는 남편한테 받아달라고 하고 나는 그 차가 오면은 연수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본 거죠.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을 꺼낸 게 지금 우리가 차가 굳이 필요한가? 하나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뭐 보험료도 있고 세금도 있고 근데 그걸 또 생각하기에 약간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굳이 지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면은 저 출퇴근도 남편이랑 같이 하고 일주일에 뭐 나간다고 해서 남편이랑 저랑 거의 막 따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순이라서 거의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주차장에 거의 세워두거나 굳이 불필요하게 2대로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그건 맞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운전을 진짜 하고 싶으면은 자기 차로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냥 차라리 자기 차를 끌고 다녀라. 라고 그냥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긁어도 뭐라고 하지 않기. 실수로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정말 눈치 주지 않기. 눈치 주거나 뭐라고 하는 순간 난 바로 차 뽑으러 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동의를 했고 그때부터 남편이랑 운전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완전 기초적인 거 제가 완전 감을 하나도 다 잃었잖아요. 차량 조작하는 거 빼고는 다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 살살 밟는 거부터 운전면허 학원 가서 처음 도로주행 갔을 때 배웠던 것처럼 좌회전은 어느 정도 차폭으로 돌아야 되는지 뭐 유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선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다 시작을 했어요. 거기 그 파주의 출판단지 쪽에 가면은 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가면은 운전 연습하는 차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연습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저도 진짜 바짝 쫄아갖고 긴장 엄청 하고 남편한테 완전 그 선생님 수준으로 충성하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어려울 게 없어. 그냥 직진해서 이제 여기서 우회전 연습할 거야 해서 다시 우회전 연습하고 우회전 연습하고 직진 갔다가 또 그냥 좌회전 연습하고 좌회전 연습하고 차선 똑바로 가는 거 연습하고 뭐 그런 거 연습했어요. 방지턱 살살 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한잔 하겠습니다. 그런 걸 연습할 때만 해도 안 싸웠어요. 되게 잘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훨씬 막 감아라. 속도 더 줄이고 감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친절하게 알려줬고 저도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이 손에 익은 후에 제가 실전 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퇴근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집에서 저희 회사까지 제가 가고 거기서 이제 또 남편이랑 교대해서 남편은 차 타고 가고 퇴근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끌고 오면은 저희 회사 앞에서 제가 운전대 잡고 다시 저희 집으로 가고 이걸 연습을 했어요. 이거 연습할 때만 해도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왜 사람들이 남편이랑 운전 연습하면 싸운다고 하지? 우린 진짜 안 싸우는데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랬어요. 진짜 가소로웠다. 이렇게 한 몇 주를 운전을 하고 저희 이제 주차장이 지하 4층까지 있거든요. 지하 4층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좌회전하고 또 내려가서 좌회전하고 이런 식이에요. 계속 좌회전을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남편도 저도 한 이게 몇 주 동안 하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좌회전을 좁게 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실제로 좁게 돌았어요. 왜냐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넓게 돌아야지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쪽 그 앞범퍼 오른쪽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닿을 것 같으니까 내가 보이는 이쪽으로 되게 좁게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공간을 되게 많이 두고. 그래서 남편이 이걸 되게 많이 지적을 했어요. 좁게 돌지 말라고 막 박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번 계속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약간 나도 이제 대가리가 큰 거지. 내가 이제 여기 많이 돌아봤고 계속 운전을 하는데 안 닿는데 왜 저러지? 내가 눈으로 보고 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나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로 한번 싸우기 시작했죠. 남편이 승희 너도 보고 돈 거지? 보고 돈 거 맞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고 돈 거 맞다고 몇 번을 말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언성이 오가다가 그거는 또 남편이 자기가 직접 좁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좁게 돌았구나. 좁게 돌아도 공간이 남긴 남는구나. 그렇게 안전하게 도는 건 아니지만 긁을 만큼 위험하진 않구나 라는 걸 이제 스스로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잘 넘어갔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가 첫 번째, 초보는 차폭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좀 보이는 대로 이렇게 도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 같고, 그거에서 오는 그런 첫 번째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더 넓게 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차폭감은 이 정도다, 차폭감을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된다라고 남편이 알려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무서운데 차 긁을까봐 그냥 차를 긁으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차를 약간 좁게 도는 게 차를 긁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는 게 있었는데, 남편은 그냥 넓게 돌아라고만 말을 해주고, 그냥 넓게 돌아 괜찮아 안다 라고만 말을 해주고, 제가 차폭감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 하다 보면 늘어, 하다 보면 알게 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거를 또 차폭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저 혼자 고민을 했죠. 그래서 미남의 운전교실 선생님을 보면서 진짜 미남쌤 교육을 보면서 스스로 차폭감을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차폭감 잡는 뭐 그런 거 있거든요.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내 차폭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해주고, 제가 이제 저도 스스로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꿀팁이 있다면, 남편이나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거 해보면 늘어요, 알아서 익혀야지 뭐 어떻게 보면서 익혀 이런 식이니까 너무 뭉뚱그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대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냥 공식 없이 그냥 풀어봐, 뭐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돼,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나는 공식이라도 알고 싶은데 약간 좀 쉽게 가자 이거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라도 조금 막 붙여놓고 뭐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은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거기서 이제 오는 트러블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기도 당황하거나 하면은 말이 제대로 안 나가요. 단어 선택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 초보자들이 어떻게 말해야지 쉽게 알아듣는지 그런 용어를 잘 모르는 게 좀 컸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우리 이제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러는데, 초보자들은 앞에만 일단 보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 별로 옆에 이렇게 돌리는 거는 처음엔 상상도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앞에 보고 약간 사이드도 이렇게 보지 않고 견눈질로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알아? 이쪽이 어디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 손가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손가락을 본과 동시에 핸들도 그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쪽이라고 하지 말고 말을 똑바로 해달라, 이런 거에서 오는 좀 싸움이 있었어요. 또 이게 평소 같으면 알아들을 말인데도 운전대를 잡으면 긴장을 하니까 되게 사람이 머리가 멍청해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말을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직관적이지 않으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이제 가다가 남편이 우리 이제 옆으로 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가 남편 입장에서는 옆으로 빠질 거라고 그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차선을 옆으로 가라고 한 줄 알았던 거예요. 옆 차선으로 갈 거야 라고 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차선을 바꿨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던 거지. 지금 차선을 왜 바꾸냐, 우리 일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 말을 똑바로 하라고, 차선 옆으로 바꿔 라고 하거나 차 이제 옆으로 빠질 거야 그렇게 말을 똑바로 하라고. 그거에 대해서 또 원장이 있었고, 이제 속도가 이제 너무 빨라지면은 남편이 이제 브레이크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요. 근데 남편은 그 브레이크가 너무 이제 빠르니까 엑셀에서 발 떼고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놔라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 브레이크라면 밟았잖아. 그러면은 말을 다르게 하자,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 라고 말을 하도록 하자 라고 이제 또 합의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한테 배우면은 선생님은 당연히 알려주시겠죠? 맨날 이제 초보자들만 상대하시니까 네 이제 브레이크 발 얹으세요, 엑셀 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한테는 남편도 이제 가르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았고, 특히 배우는 입장에서 답답했던 거는 주차예요. 저는 주차를 공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후진 주차 아니고 평양 주차만 기능시험 때 보고 합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차를 정말 1도 몰랐거든요.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뭐 선은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남편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그냥 뭐 이만큼 가면 이만큼 돌려서 들어가면서 사이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데, 뭐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는 제가 그 미남쌤 영상 보면서 공식으로 엄청 공부를 했고, 공식 중에서 저한테 맞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서 차츰 익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남편한테 혹시라도 진짜 배우지 마세요, 근데 혹시라도 남편한테밖에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자기도 영상을 보면서 뭔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차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감 잡는 거 이런 거는 남편이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스스로 공부하면은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싸웠던 거는, 이거는 또 개인의 성향이 반영이 되는데 일단 한잔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학원이든 뭐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가르치거나 한 적도 없고, 뭔가 배우고자 하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배워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면대면으로 혼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혼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숙제며 뭐며 그냥 빼먹은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혼난다는 것에 되게 익숙치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듣기가 싫어요. 이건 제 개인의 성향이죠. 근데 남편이 계속 말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민해져 있던 와중에 또 운전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아침부터 뭔가 막 주차도 막 좌회전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막 위험하게 돌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주차장에서 속도가 조금 빨라져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제 브레이크 감을 아직도 잘 못 익혔어요. 그러니까 삑사리가 날 때가 좀 있어요. 종종 삑사리가 나니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본인이 막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사고 난 게 아니라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살살 밟으려다가 그냥 약간 기분이 나쁜 거지. 뭐 내가 뭐 어쨌다고 무슨 옆에서 호들갑을 떨어? 와 진짜 왜 그래?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놀래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놀라면 나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 나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차선 잘 가라고 약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말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짜증스럽게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 알겠어 왜 짜증을 내? 막 이러면서 저도 약간 말투가 좋게 안 나갔어요. 근데 막 자기가 언제 짜증을 냈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그냥 그걸로 커져버린 거야. 그럼 짜증을 냈으니까 짜증을 냈다고 하지. 나도 지금 알고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만 하냐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해주고 잔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사고가 났어 뭘 했어. 아주 옆에서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있다. 오빠가 더 놀라면 난 더 놀라지 않겠냐고. 막 이러면 갑자기 왜? 막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운전대 잡은 사람이 불안해지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싸웠죠. 근데 남편이 자기가 화를 안 냈대요. 그래서 화를 냈지 않냐. 내가 지금 들었는데 그건 뭐냐 뭐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 막 블랙박스도 깠어요. 근데 화를 안 냈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죠.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말투가 되게 곱더라고요.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운전하다 보면 초보자들은 긴장을 하니까 그 긴장 상태에서 막 뭐라고 하는 소리가 되게 짜증나게 들리니까 내가 짜증나게 들리니까 상대방 말투가 짜증났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블랙박스 보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말투가 나쁘지가 않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듣거나 싫은 소리를 듣는 거를 못 참는 사람들은 남편한테 운전 연수를 받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제일 편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씩 긴장 상황이나 이럴 때 툭툭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막 항상 제가 옆에 있으면 무서우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긴 하는데 가끔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중간에 진짜 이럴 거면 선생님한테 연수 받으라고 사 뽑아서 연수 받아라 라고까지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선생님 연수 안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이미 거의 기본기는 가르쳤고 실전에서 익힐 수밖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붐비는 도로 가기, 좁은 길 주행하기, 차 오면 뭐 비켜주기, 비켜줄 때 뭐 어느 정도까지 붙여야 되는지 뭐 익숙하진 않지만 다 배웠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선생님 연수를 받기에는 좀 돈이 아까운 거죠. 거의 그렇게 배울 게 없는 느낌? 왜냐면 전 그 당시에 주차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여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 그냥 혼자 끌고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도 아니 내가 뭐 지금 뭐 죽을 고생하면서 다 가르쳐놨더니 이제 와서 선생님한테 뭐 연수받기에는 자기도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갈 때까지 왔기 때문에 남편한테 계속 끝까지 연수를 받을 생각인데 혹시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편한테 연수 받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부부 사이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또 성향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 받지 마세요. 선생님 괜히 선생님 아닙니다. 남편한테 받았었는데 또 좋은 점을 하나 말해볼까요? 너무 나쁜 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좋은 점은 선생님은 평일이나 뭐 주말이나 시간을 빼서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진짜 실전 코스로 매일매일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저같이 이제 동선이 겹치는 경우라면 그건 좋아요. 매일매일 운전대를 잡고 매일매일 30분, 1시간씩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루 빡시게 배워놓고 안 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초보자들은 한 이틀만 운전 안 해도 어색하고 까먹잖아요. 근데 진짜 매일매일 같이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운전이 한 달 반 정도? 지금 약 40일 정도 했는데 되게 많이 늘었어요. 같이 이제 옆에서 봐주니까 진짜 많이 늘었고 정말 부득이하게 저는 남편한테 운전을 배워야 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인터넷에 안전브레이크 봉이 팔아요. 브레이크에다가 이제 그 핸들을 연결을 해서 조수석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인데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있으니까 옆에서 브레이크를 언제든지 눌러줄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 목숨을 2번 정도 살렸다고 저는 보고요. 말로만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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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무 급한 상황에는 이걸 누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초보자분들이 누군가에게 운전 연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진짜 추천드려요. 그거로 운전하시면은 정말 조금은 남편이랑도 조금은 덜 싸우지 않을까.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랑 운전하면 좋은 점 하나는 안 해볼 법한 선생님한테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코스로 운전을 하게 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걸 장점이라 해야 되나 단점이라 해야 되나? 일례로 제가 남편이랑 강원도를 갔다 왔어요. 밤에 새벽 운전을 했단 말이죠. 제가 또 밤길을 잘 못 갔는데 새벽이니까 또 차가 없으니까 그나마 안전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고 이제 쭉 갔는데 밤에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엄청 쌩쌩 달리잖아요. 가뜩이나 고속도로는 쌩쌩 달리는데 밤에 가면은 보통 한 130 이상 밟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이제 끼어들려고 해야 되는데 저쪽 멀리서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깜빡이 옆에 그 보조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가까이 오면은 이게 불빛이 켜져가지고 그때는 차선 바꾸지 마라 라는 그런 신호 같은 거예요. 제가 저기 멀리 있길래 남편이 뒤에 옆에 차 와 이래서 내가 안 와 이러고 진입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속도가 0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휴게소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거의 멈춰있던 상태였고 그 차는 이쪽으로 이렇게 쭉 달려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진짜 그 사이드미러가 있으면 여기 맨 위쪽에 이렇게 불빛만 띵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멀리 있구나 생각하면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속도가 없고 그 차는 속도가 진짜 빠르잖아요. 저는 그 차가 그렇게 빠르게 저 옆에 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 불도 안 켜졌고 그 앞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제 차선 바꾸는 거였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고속도로라서 엄청 빨리 오니까 제가 이미 이제 들어갈 때쯤에 그 차가 제 옆으로 가서 막 빵! 하라고 빵!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황급하게 핸들 꺾어가지고 사고는 안 났는데 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차 오는데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불이 안 들어왔다. 진짜 멀리 있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원래 차가 그렇게 쌩쌩 온다. 특히 밤에는 더 빨리 오고 옆에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지 말라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진짜 좀 놀라긴 했는데 그렇게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고속도로를 새벽에 탈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걸로 배우는지 못했겠죠. 저도 그렇게까지 이제 빠르게 내 옆에 올 줄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우연치 않게 또 가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야간 운전에 비가 오면요 차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 그래도 조금 운전할 때 이렇게 바짝 붙어서 하는 타입 아니거든요. 약간 이렇게 멀리서 보통 사람들 운전하듯이 그런 거리에서 운전을 해요. 핸들은 물론 두 손으로 잡고 있긴 하지만 근데 비가 오니까 진짜 차선이 진짜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강원도에 약간 가로등도 없는 그런 일반 거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차선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거의 막 의자 앞에 막 붙어가서 속도도 20이었나? 엄청 기어가다시피 했어요. 다행히 뒷차가 없었는데 가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기준점이 있고 차선을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도 안 보이고 오른쪽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나마 오른쪽이 보였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차선을 맞추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왼쪽으로 기준 맞추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맞추면서 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차선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뭐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횡단보도 있고 차선 약간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보이니까 그 가드레일처럼 이렇게 봉 띵띵띵띵 세워놓은 그런 공간 있죠. 거기를 박을 뻔한 거예요. 또 다행히 속도는 20이 엄청 작았어요. 뭐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제 눈이 진짜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너무 무서운 상태로 가니까 아예 뭐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옆에서 남편이 차선 그 핸들 돌려줘가지고 막 이렇게 급하게 돌린 건 아니고 막 위험해 이렇게 돌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야지 하고 돌려줬는데 그때 내가 가드레일을 박을 뻔했다는 걸 알고 너무 또 소름인 거지. 이거를 박을 뻔한 것도 소름인데 박을 뻔한지도 몰랐다는 게 더 소름이잖아요. 내가 사고를 낼 뻔한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경험을 남편이랑은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안 하면 더 좋은데 밤에 운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밤에 운전하면 진짜 위험하구나. 뭐 밤에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밤에 비 오는 때 운전하는 건 최악이다. 이런 거를 배웠죠. 그 진짜 리얼로 실전 경험 이런 거 배웠고 내가 운전 연습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회사 그 골뱅이 주차장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남편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갔었고 일요일에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주차장 5층까지 있거든요.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 15번? 5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아침에 시간 좀 많으면 이제 출근 실전으로 가가지고 차 많을 때도 한번 들어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진짜 실전으로 막 익히니까 4일밖에 안 됐지만 진짜 많이 늘었어요. 출퇴근은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늘었고 주차는 완벽합니다.
두 분 다 싸움이 거의 없고 평소 주위 사람들하고도 잘 안 싸우는 성격에 굉장히 온화하고 누군가를 잘 알려주면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부가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하고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진짜 100을 뭐라고 하고 싶은 거 너무 꾹 참고 많이 참는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조금 그래도 실력이라는 게 생겨서 많이 나아졌지만 진짜 초반에는 남편 막 공황장애? 막 이런 거 올 것처럼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막 답답하고 뒷목 막 뭉치고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고 본인도 무서우니까 그런 걸 좀 약간 감수할 각오가 되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선생님 하십시오. 선생님 하고 그 이후에 일단은 선 선생님 후 남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 남편한테 사람들이 배우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창이 좀 식어서 프라이팬에 한번 데워가지고 다 먹고 뒷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있고 재밌고 이제 혼자 술 먹고 싶을 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